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녀의 마음 공부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불안이라는 감정이거든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제대로 인간관계를 못 맺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 항상 이 불안한 감정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감정이 점점점 커지면은 내 심리적인 병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안한 감정,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불안과 함께 늘 같이 추가 구성으로 따라다니는 감정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이거든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더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늘 초조한 마음으로도 살게 되거든요. 이러한 감정들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다른 무엇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는 이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 그리고 예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걱정하는 그 버릇, 그 습관 때문에 불안을 늘 안고 사는 건 아닌지, 저는 거기에 하나를 걸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는 나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은 이 불안한 감정은 나의 그냥 또 하나의 일상적인 평범한 감정이자 나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늘 익숙했던, 내가 늘 달고 다니던 그런 감정이라면 나에게 이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미처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던 감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다 한다면, 나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불안을 안고 사시거든요.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가서 행동으로 그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만 키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이 불안 같은 경우는 내가 일어나지 않은 감정, 그리고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그러면 나의 감정에 대해서 멈춰 라고 계속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인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내가 안고 있던 이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나는 이것을 떨치려고 무언가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시간만큼은 내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 호흡이란 것이 나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옆에서 이제 친구가 너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진정해. 좀 차분해. 아, 좀 진정해봐. 진정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정에 좀 차분히 좀 있어 보자. 좀 기다려봐. 가만히 좀 있어 봐. 이런 뜻에서 그런 말들을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 불안한 감정 속에는 굉장히 파생된 감정들이 엄청 많아요.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초조함이나 긴장감은 늘상 따라다니는 그 새 친구이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확인되지 못하니까는 이 공포심이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언가 이렇게 함께 섞이면서 내가 막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는 거고, 짜증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뀔 때도 있고, 이러한 많은 감정들을 파생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은, 이 불안한 감정은 내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식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다른 어떤 지식적인 이론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내 호흡 하나 조절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를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호흡 하나라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중에 내가 다른 무엇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은 뇌에 머물러 있던 좋지 않았던 이 공기들이, 이 좋지 않았던 이 생각이나 감정들이 한번 정화가 되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식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정말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내가 좀 화가 올라오고 아니면 불안한 감정이 느껴지고 긴장감이 오거나 아니면 초조한 감이 오거나 아니면 뭐 짜증이나 이제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억제할 줄 모르는 내 감정 속에 같이 맞물려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나를 멈추고 여태까지 쉬고 있던 그 숨마저도 멈추고 내가 복식 호흡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은 좀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천천히 숨을 깊게, 어디까지, 이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이에요. 이 뱃속 깊이, 배꼽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뱃속까지 쭉 빨아들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 1초, 2초 멈췄다 다시 천천히 내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천천히. 자,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나는 나에게 진정해 라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숨을 쉬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낼 수 없으면 마음의 소리로 나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불안해하는 부분,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문장을 좀 얘기를 해 드리는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또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행복해야 해. 그리고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이 말을 숨을 안으로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으면서 나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행복해야 해,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이런 말로 나를 차분히 그리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감정으로 바꾸는, 천천히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들여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 대신에 잠깐 뭐 1, 2분 정도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출근 시간에 차를 기다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숨을 좀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내가 늘 불안하고 늘 긴장감으로 인해서 나의 이 어수선하고 막 섞여 있는 감정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다 겪고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불안한 감정을 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를 계속 파생시켜서 10, 20, 100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불안한 감정을 하나로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감정을 막 계속 그냥 불려 나가면은 그만큼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리고 나는 늘 힘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식 호흡을 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서, 내 쉬는 숨은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주 만약에 하루 중 5분은 5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1, 2분 정도는 내가 복식 호흡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줘도 좋고, 아니면 밤에 잠잘 때 그렇게 한번 내가 나쁜 생각, 그리고 좋지 않았던 나의 그 하루의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복식 호흡을 하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좀 기분도 그리고 감정도 가벼워지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런 문구도 제가 나는 행복해야 해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는 행복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행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의무거든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의무감을 가지고 내 감정에 행복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문구를 쓴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감사함에 문구를 써도 좋은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문구를 써서 그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잠깐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녀의 마음 공부 복식 호흡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